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를 우연히 하나를 봤는데요.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죽음에 관한 책만 계속 읽는 독서 토론회가 종로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역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즐겁게 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죽음을 보면서 깨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연세가 뭐 70, 80, 90 되신 분들도 와서 회원으로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선생님께는 그 죽음하고 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남아있는 한이 여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처보다고 책도 많이 냈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그런 공연한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래.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아하.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거만 알면 그만이지. 그 위에 더 알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Everybody die. 모든 사람 죽는다. 이제 이거는 그분한테 그냥 농담으로 내가 해보는 얘기지. 그 폄하하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죽는다 하는 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시죠 지금. 본연이 알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는 더 살 것 같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생각하는 동안에 한 번 죽는데 한 번 죽을 바에는 이런저런 재미 좀 보고 살자.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네요. 네네. 이것도 할 일이고 저것도 할 일이고 천지가 할 일인데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다 하면서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거 딱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정말 요만한 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경계가 없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삶과 다른 게,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내일은 언제나 있으니까. 근데 유한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는가 싶고, 그냥 무료한 게 아니라 지금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좀 초조해져요. 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일이 이력을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면 세상을 하직해야 될 나이가 되면은 초조한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체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 족보를 새로 만든다든지 또 자기가 죽어서 그 묻힐 유택을 만든다든지 뭐 비석을 만들어 세운다든지 이런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뭘 또 남기고 뭐든지 이렇게 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초조감이 좀 보여요. 보이는데 뭐 요새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초조감이 없겠어요? 있는데 그런 초조감을 이제 하다가 보면 자기들로부터 이거 치매 초기가 아닌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심리적으로 초조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걸 뭐 초월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초월했을까, 나는 그런 거는 좀 의문이라. 초월한 것처럼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그것도 초월이라면 초월일까 뭐 이런 의문은 좀 갖고 있지만 좀 안정된 노인들은 보면 그거는 초조감이 좀 적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면 그 짧게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뭘 내가 남겨야 되겠다. 네네. 이 욕심이 생기는 네네. 거예요. 초조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막 벌리려고 하고. 네.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나하고 그 친구하고 또 한 친구하고 셋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경북 학생 산악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야, 그거 참 거 만드셨네요. 산악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각 고등학교 산악부. 네. 그거 다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에요. 학생은 학생답게 등반을 하자. 네. 그때 이제 우리 눈에는 기성세대의 등반가들은 굉장히 죄송한데 등반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안 넣어주기 때문에. 같이 좀 넣어달라고 사정을 하고 말이지. 안 넣어줘. 어린 것들은. 그러니까 좀 미운 생각도 있고. 근데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말이지. 어떻게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산 중턱쯤 가서 막걸리 마시고 놀고 이러니까 네. 학생 눈에는 그게 참신하게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산으로 그지. 그래서 아카데미즘. 학생은 학생답게. 예. 이래가지고 엄청난 책을 구해서 읽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셋이서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지금까지 와서. 오, 그래요. 오. 그게 몇 년도에 만들었나? 57년도에 만들었나? 56년도에 예. 오래됐어요. 근데 그 중에 대장하던 법대 친구는 그 병으로 일찍 뭐 타결해버리고. 네네. 우리 둘이 남았는데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느라고. 예. 다른 사람 등반을 간다면 등반 뒷돈은 대주고 히말라야를 한 번도 못 가봤어. 저런. 나는 이과대학 다녔기 때문에 그 등반 공격조에는 안 넣어줘. 네. 그러니까 맨날 내가 맡아 하는 건 학술부장 그런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그 등반 후배들이 좋아하기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 저돌적으로 뭐 이렇게 정복하고 뭐 탐구하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내매로 안전제일주의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별로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지. 그런데 이 셋 중에 히말라야를 제일 많이 밟은 사람은 나요. 나는 8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밟았으니까. 근데 내 친구는 뒷돈도 되고 뭐 후원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정작 못 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그 고등학교 모교가 100주년을 맞아서. 그 아이디어가 100주년 기념 히말라야 등반을 가다. 이 뭐 실천은 못했어. 못했는데 거기에 꼭 자기가 대장으로 가고 싶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등반반에서도 이제 오케이 하고 추진을 했는 거예요. 나는 82년부터 가봤고 자기는 이름밖에 모르고 가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때가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저는 네팔에 떨어지자마자 졸도해서 죽는다. 왜 그러냐면 카트만두 공항의 고도가 벌써 1,400, 1,500인데 산소가 다르니까. 8,000m 그지 올라가는 동안에 죽지 살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적응해가면서 올라가야 되거든. 그 팡포처라는 곳에 그 팡포처 에베레스트 뷰 호텔이라는 게 아주 근사한 호텔이 일본 사람이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 타기로 아마 에베레스트 남백이 딱 보이는 말이지. 기가 막힌. 그거는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가. 네. 그
그 값도 비싸고 말이지. 카트만두에서 거기까지 비행기로. 아, 네. 감히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비용도 일단 많이 드네요. 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주로 은퇴한 사람인데 히말라야에 접근해보고 싶은 사람. 호텔 영업이 안 돼.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은 텐트 치고 그 마당에 텐트 치고 자고. 예. 돈 있는 사람이 이제 가는데 그 돈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거기 고도가 4,000m예요. 내리자 졸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산소 탱크 뭐 이런 응급 돼 있어요. 응급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지가 80 넘어가지고 말이지. 기껏 가봤자 한라산. 네. 1950m밖에 안 올라가는데 1950m는 카트만두 비행장 높이야. 그러게요. 아까 뭐 그럼 그 이상 내리면 지가 어떡하려고 말이야. 그래서 마음은 한타이라서 간다고 막 그래서 죽을라고 하고 살라고 내가 그렇게 해도 그게 무산이 돼서 다행히 살았어. 아, 살았어요. 갔으면 진짜 일 날 뻔했는데. 살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얘가 이제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앞서서 뭘 일할 걸 일을 잘 저질러.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완성을 못해. 아, 이미 저 앞서 있는 좋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뿌리고 결과는 그걸 넘겨받은 사람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지는 맨날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니까 또 다른 일 하고 또 다른 일 하고. 그게 다른 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불상사고 생기면 그 공밥 먹는데 좀 더 갖다 나오고 뭐 이러니까 말이지. 신용도 떨어지고 그래. 그래서 80이 넘어가지고 걔가 또 시를 잘 써. 당당한 시인이야. 시인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티 신앙송 하면서 와서 신앙송도 좀 하고 늙어가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래도 요새 좀 바빠서 이래. 야 늙은 놈이 뭐이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자기가 젊을 때 하도 일 저질러 놓은 게 많아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신세진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저 세상 가기 전에 신세를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전화해 자고 펄쩍 뛰어서 제발 신세 안 갚아도 좋으니까 나는 걔가 소식이 없으면 불안해. 또 뭘 저질러 또 뭐 일 저질러 어디 갔는 거야.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기어이 그런 신세를 조금이라도 갖고 이 세상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데 그거는 마음이잖아요. 안 되는 거야. 선생님 말씀, 그 친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에는 나이 들고도 초조해지는데 보통 초조해지는데 극단이 있네요. 초조해져가지고 이것저것 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패닉처럼 너무 불안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숨 쉬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의 친구분 같은 경우 머리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뛰어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벌려가지고 정말 그 느긋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하고 즐기고 히말라야 한번 못 가보고 지금 80이 넘으셨다는 게 그죠? 너도 지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나보다 산에 올라가는 기술도 좋고 그러게요. 그런지 돈도 더 많고 한 번도 못 가고 제일 인기 없던 내가 한 해도 안 빠지고 가는 행운이 나한테 오고 오히려 히말라야 여한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하나도 없으신데 그분은 막 그걸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후원만 하고 정작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다 이런 여한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 보면 속도라는 것도 자기가 선생님이 그러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가져야 여한도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네요. 그치? 근데 내가 담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지가 그러니까 안 넣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학술 담당 시키고 네네. 공격조에 안 넣어주니까 그런 거지. 공격조에 들어갔으면 어디가 또 그리고 내가 히말라야 처음 가는 마칼루에 갈 때도 학술 담당으로 갔지 정반당원으로 간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내가 기방 학술 담당으로 간다면 학술적인 뭐를 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셀파들의 뭐 생활상이 어떻다든지 뭐 네네.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등반 가는 사람들 많고 산에 그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를 올라간 사람들이 5, 6만 나오고 말이지. 올라가는 데는 우리나라만큼 잘 올라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학술적으로 보고서는 없어. 네. 외국에는 보고서가 아주 철저해요. 읽어보면 그것만 딱 읽어봐서 갔다 온 거거든. 네네네. 워낙 꼼꼼하게 자세히 잘 썼기 근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없어.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만이야. 그래서 내가 한 게, 이 네팔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 분수에 맞게 산 8,000미터에 안 올라가더라도 히말라야에 가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남들은 나보고 히말라야 전문가라고 그래. 전문가가 아닌데. 선생님의 삶의 일관된 하나의 코드, 일관된 하나의 코드는 활용론. 늘 선생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선생님 삶에는 우연히 작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의사가 됐더니 올라가시지 말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에서 해라. 우연히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선생님과 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선생님과 같이 그 일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화를 알리는 일로 지금 우표책을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셨을까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일을 겪고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활용하느냐. 선생님 이 활용론이 늘 귀결되는 것은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뭐라도 정신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처한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기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바라보는 것이 죽음에 임해서도 여한 없이 사는 답이겠구나, 답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때 공격조에 넣어줬으면 또 열심히 또 올라갔을지 모르겠죠. 그랬겠죠. 또 공격조로서 뭔가를 하셨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것에서 이렇게 선생님은 안 하시잖아요. 그때 공격조 못 간 게 너무 여한이 된다. 나는 늘 뒤에 처져만 있었다. 그냥 이렇게 문화조사나 해서 지금 내가 그게 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덕분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게 됐다 하시니까 오늘 첫 질문으로 여한 없이 우리가 사는 방법은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조건 하에서 그래도 뭐라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바라보면 곳곳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그 더 고상한 말로 하자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라는 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네. 현실을 정확한 내 자신을 알잖아요. 분수를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순리를 따르면 돼. 네. 그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나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도 많은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못하는 거는 감추고 내가 했던 것만
해서 성공했던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네. 내가 맨날 분수를 잘 알고 네. 순리를 잘 따르는 사람처럼 생각지만은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네. 에베레스트가 저기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하고 아무 목표 없이 가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분수와 순리라는 산을 알고 걸어가는 발걸음은 모르고 가는 발걸음과는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가 분수를 알고 순리대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저희들의 결론으로 하면서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분수를 알고 순리대로 진행하는 그런 코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